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문제는 2021학년도 수능가용 30번 문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지구장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우리 이런 다항함수도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돼. 우리 이과 친구들,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 수투 볼 거잖아요. 공통이잖아요. 그쵸? 이 다항함수에 대한 특징들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f랑 sin 제곱 파이 x가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근데 가족권을 보니까 0과 1 사이에서 함수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극값이 아니라 그냥 극대값이 3개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때 극대값은 모두 동일하대. 오케이. 그 다음 나조건을 보니까요. gx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0이야 라고 주고 있습니다. f2 구해볼래? 라고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는 형태인 거고 그러면 f1을 어떻게 구해줄 것이냐. fx를 3차 함수 최고치 한계에서 쭉 세팅해가지고 뭔가 조건을 따져가면서 문자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단 이 가족권을 좀 먼저 건드려서 gx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다음 f에 대해서 뭔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좀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극대, 극값이잖아요. 이 gx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라는 걸 일단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극대를 가질 수 있다? 우리 극값 판정법 알고 있잖아. 맞죠? 그것을 이용해주기 위해서는 g 프라임 x에서 도함수를 일단은 구하고 가는 게 우리의 첫 스타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스타트, 우리 극대값을 가지는 상황, 극값 갖는 거, 일단 g 프라임 x가 뭐 되는 거, 그 0 되는 그런 후보들 중에서 하지만 g 프라임이 0 된다라고 해서 항상 극대수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극대값을 갖는 상황에서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도함수 부호의 변화가 무슨 수에서 무슨 수,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고 있는지 체인지 이렇게 써놓을까요? 네. 그 상황을 발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0과 1 사이에서 3개가 있어야 되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가볼게요. 자, g 프라임 x 미분 갑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한번 합성함수인 거니까 미분해 주시고 f 프라임 사인 제곱 파이 x 그 다음에 안에 거 또 미분해 줄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2 내려오고 사인 파이 x 하지만 또 어떻게? 사인 또 미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코사인 파이 x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파이 x 또 미분해 주면 파이 여기까지 가려야지. 네. 합성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미분법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 있는 그 값이 어디냐 봤더니 우리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있었어요. 0과 1 사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0과 1 사이가 돼버리면은 지금 보니까 파이 x 같은 거 있거든. 파이 x의 범위는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인 파이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그럼 얘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맞죠? 이 파이 x가 실제로 0과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그래프는 우리 사인 x 그래프에서 0과 파이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질 겁니다. 괜찮죠? 네. 오케이. 그래서 0부터 1까지에서는 얘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어때요? 코사인 파이 x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1까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건데 얘 0 되는 거 지금 하나 보이죠? 이 지점이 어디다? 얘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얘 0 되는 거 있어. x값 모였을 때 x가 2분의 1 됐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한 개 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f 프라임 값이 0이 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런 부호의 변화, 특히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살펴볼 때는 그 부호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식들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동시에 부호를 같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2분의 1에서 0 된다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부호까지도 좀 살펴볼 거예요. 아까 이렇게 지금 감소하는 형태에서 무슨 수에서 무슨 수? 2분의 1을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부호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 별로예요. 얘는 f 프라임 사인 제곱 파이 x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별론데? 근데
합성함수인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 한번 보세요. F'은 몇 차게? 얘는 최고차인 기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F'X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미분해주면 3x제곱 2차 함수야. 맞죠? 네, 2차 함수인데 얘가 극대가 되는 지점이 일단 3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G'이 0 되는 지점이 일단 3개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 개 가지고는 지금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그런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런 값들이 일단 있어야 돼.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F'이 0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부호의 변화까지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2차 함수가 X축과 몇 개의 점을 만나는구나. 2개의 점을 만나겠구나. 심지어 아래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형태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존재할 거야. 하나를 뭐 K1, 또 하나를 K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해서 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F' 사인 제곱 파이 x가 걔가 0 되는 지점을 찾아줄 건데 얘 무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걔가 x축과 만날 거야. 그래서 그 지점이 K1, K2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괜찮죠? 네, 그래서 그러면 F'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으면 K1을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한 개 있죠. K2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0이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는 0과 1 사이라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K1이라고 치자고요. 사인 제곱 파이 x가 우리가 이제 뭘 찾아줘야 되는 거냐면 그럼 얘가 도대체 K1이 되는 상황이 언젠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거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를 한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많이 했었어요. 얘는 y는 사인 제곱 파이 x라는 그래프와 y는 k1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런 x들 실근이 될 거거든. 맞죠? 그럼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근데 이거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만 일단 볼게요. 0부터 1까지 보시면 0 갖다 집어넣어주면 0 되겠죠. 그쵸? 0 갖다 집어넣으면 0을 지나고 있을 것이고 1 갖다 집어넣더라도 사인 제곱 파인 거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찾아서 그려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대략적인 그래프가 사인 제곱 파이, 사인 파이 x 그래프를 제곱한 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로 똑같겠구나라는 것도 그러니까 형태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기겠구나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점에서 이제 다 양수값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미분 계수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그래프라고요? 얘가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F'이 0 되는 그런 K1에 대해서 얘랑 만나는 그런 X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K1 같은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Y는 K1. 그다음에 얘네들도 뭔가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겠죠. 자, 이제 봅니다. 자, 찾았어요. 얘를 만족하는 그런 지점, 얘를 뭐라고 줄까요? 뭐 P1? 그다음에 얘는 P2?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사인 제곱 파이 x를 K1을 만족하는 그 x값이 요런 x값이 누구랑 누구? P1과 P2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지금 항상 극대를 갔냐? 요 얘기는 도함수 부호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까지 보셔야죠. 자, 봅니다.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 해왔었어요. 합성함수의 극한 어떻게 했었냐면은 사실 우리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그 상황을 미분을 하는 상황이고 미분 역시 극한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면 돼. 자, P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칩시다. 잘 들으세요. P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가 노란 색깔 그래프죠. 얘가 어딜 향해 가고 있죠? 얘가 K1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K1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K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니? 큰 쪽에서 오고 있니? 걔를 읽으셔야 되죠. 그쵸? 자, P1보다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 여기 할게요. P1보다 작은 쪽에서 왔었을 때 K1보다 어느 쪽에서?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그쵸?
다시 K1보다 얘가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자극한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제로 F' 가가지고서는 K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얘네들의 부호는 항상 무슨 수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양수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P1보다 작았을 때는 저 F' 사인 제곱 파이 x의 부호가 걔가 무슨 수? 양수인 거야. 한 번 더, 다시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P1보다 큰 쪽에서 왔다라고 한번 칠게요. P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 요 안에 있는 거, 합성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얘는 K1으로 가고 있죠. 근데 K1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걔보다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 큰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얘는 K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 안에 있는 게 K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 F' 가서는 우리 뭐를 읽어줘야 돼? K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면 얘는 무슨 수의 부호를 유지하면서 음수인 형태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P1보다 컸었을 때는 부호가 저 F' 사인 제곱 파이 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 이거네. 맞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양수에서 음수로 가고 있어. F'이 0 되는 거, 걔가 지금 G'이 0 되는 거였거든요. 얘가 바로 극대를 갖는 지점이었다. 찾았죠? 네, 쌤이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빡빡빡 드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거. 사실 아까 G'의 부호에 영향을 주는 식은 얘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었어요? 코사인 파이 x 그래프도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2분의 1보다 작았을 때는 항상 양수거든요. 근데 P1이란 값은 2분의 1보다 항상 어때? 작으니까 양수 곱해도 양수, 음수 곱해도 음수. 부호의 변화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양수에서 음수로 가고 있는 거니까 P1 극대점을 갖는 지점이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이 그래프는요, 사실은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사실 대칭이라는 그 개념을 먼저 잡고 간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접근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푸는 상황에서 사실 극대, 그럼 극값 판정법 요거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대칭을 찾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P2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그럼 K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 맞죠? K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으면 음수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값에서는 뭐를 갖고 있겠다? 이런 부호는 실제로 음수입니다. P2를 기준으로 얘는 음수예요. 마찬가지로 P2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 그러면 K1을 향해 가는데 향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 그렇죠? K1보다 작은 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 F' 가서 K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은 얘는 양수네. 그래서 얘의 부호는 양수. 하지만 F' 가지고선 부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코사인 파이 x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자, 근데 코사인 파이 x는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P2 같은 지점은 2분의 1보다 지금 큰 쪽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데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근데 코사인 파이 x는 2분의 1보다 크면 항상 음수야. 그럼 둘이 곱해지게 되면은 마뿔 마. 얘도 뭐네? P2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도 바로 극대를 갖는 지점이 되겠구나. P2도 찾았습니다. 다 나오지 않았어요? P1, P2, 마지막 2분의 1. 맞죠? 가족권에서 극대가 되는 개수는 3개라 그랬고 그 상황이 2분의 1, 그 다음에 P1과 P2는 절대 2분의 1이 아니거든요. 다 나왔어요. 그럼 이 상황은 우리가 GX의 그래프 개형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 어떻게 돼요? 아까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3개만 있어야 되고 극대가 2분의 1, 그 다음 P1, 그리고 P2에서 존재하는 상황이니 이런 그래프가 바로 우리의 GX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개형을 추론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극소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쵸? 이 문제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2분의 1에서 극대를 갖고 극소를 2개 가져 라고 하더라도 우리 이런 지점도 사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지점은 아까 F'이 뭐 되는 거 바로 0 되는 지점에서 요 K2에서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숙제. 네, 얘가 극소를 갖는 지점인지도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상황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찾는 요 상황은요, 기출문제에서 정말 자주 등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쌤이 요거랑 관련된 링크 올려놨었으니까 요거 풀고 극소가 찾는 거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링크까지 풀면은 완전 베스트일 거예요. 네, 너무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요 상황 쌤이 정말 천천히 설명했지만 사실은 복습하실 때는 빨리빨리 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포인트는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제대로 좀 알고 있었어야 되냐, 그 다음에 극대값을 찾는 그 도함수의 부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 물어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계산만 남았어. 0과 1까지 이렇게 갈 것인데 문제에서 극대값들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 값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에서 아까 또 나조건에서 뭐라 그랬거든. 함수 gx의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이래요. 최대값이 2분의 1, 이걸 또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프를 그려지는 개형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이런 대칭의 형태를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뭔가 주기를 띠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가죠? 바로 이 극대값이 최대가 되는 거겠죠. 끝났어요. 그래서 G에다가 뭐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자, 두 번째 스텝 쓸까요? 나조건의 해석. G에다가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어주면 걔가 2분의 1이 될 거야. 그 상황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P1 같은 지점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2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 상황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G, P1. 얘가 누군데 얘는 F에다가 사인 제곱 파이 X인데 여기에 P1 갖다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아까 요 값이 통째로 아까 봤었어요. 그 상황이 아까 무슨 상황이었었냐면 사인 제곱 파이 x가 k1을 만족하는 그것의 실근이 바로 p1이었어. 그 얘기는 사인 제곱에다가 p1을 갖다 집어넣은 그 값이 k1이란 소리죠. 그래서 얘가 누구다? 얘가 사실은 k1이었던 거예요. k1 첨자 있는 거 조금 별로니까 이제 그냥 k라고 이제부터 할게요. 괜찮죠? 그래서 f에다가 요거 갖다 집어넣은 값도 얼마다? fk도 2분의 1이야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식도 갖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제곱 2분의 1 파이가 되면은 얘는 사인 제곱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f의 1이겠구나. f1이 2분의 1이다. 좋네요. 또 한 번 볼까요? 우리 아까 요 k에 대한 힌트를 사실 어디서 또 찾았었냐면 여기서 또 찾았었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문제에서 다 조건을 준 거예요. 과정 속에서 힌트가 다 있었던 거죠. F'에다가 요 값이 P1 갖다 집어넣어주면 K1이라고. 그렇죠? 그럼 F'K1이 얼마다? 얘가 0이에요. 나 지금 쌤이 K1, K라고 두고 있기 때문에 힌트 하나 더 찾을 수 있죠. F의 프라임 K가 얼마다? 0이다. 정리를 해주면 이 상황이죠. FK는 2분의 1이고 F의 1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 F'K는 0이야. 식 세팅 바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죠. 왜? fx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줬어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K라는 지점과 1이라는 지점에서 동일한 함수값을 가질 겁니다. 동일한 함수값을 갖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K에서는 그 미분계수값이 0이 되어야 돼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함수값을 가져. 2분의 1이라는 함수값 K였었을 때 1이었었을 때 당연히 K는 1보다 작았죠. 아까 K1 같은 값이 될 거니까.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들이 같은 함수값을 갖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찾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식 세팅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거 식 세팅 어떻게 바로 했었냐면은 일단 얘를 X축으로 잠깐만 위장시키자고요. 만약에 X축이야. 그러면 fx는 K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로 제곱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을 것이고 1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x-1도 갖고 있겠죠. 그쵸? 하지만 사실은 X축이 아니라 2분의 1만큼 X축에서 쭉 올라갔잖아. 평행이동 있잖아. 그쵸?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식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fx K값만 구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괜찮죠? 네. 문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fx가 거의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요 K값 찾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fx에 대한 식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K값만 구해주면 이제 끝이 날 건데 아직 남은 힌트가 하나 있죠. 바로 최소값이 0이다. gx의 최소값이 0이다. 요 힌트를 써먹을 거거든요. gx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얘는 f라는 함수가 이제 sin 제곱 파이 x가 합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sin 제곱 파이 x 범위 우리 아까 찾았었죠. x의 범위가 0과 1 사이 요런 건 이제 우리 나조건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냥 sin 제곱 파이 x 그래프도 아까 살펴보시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에서 자, 이 t라고 두자고요. 치환하면 편해요. 그럼 gx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얘가 ft 하지만 치환하는 순간 항상 범위를 고려해 줄 건데 그럼 t가 0부터 1까지야.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이야.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f로 해석을 하자고. 그럼 요 그래프 아까 좀 봤지만 f 함수 그래프도 사실 0과 1 사이라는 지점에서 제가 최소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케이스가 좀 나뉘어질 것 같아요. fx 그래프 실제로 이렇게 생겼었고요. 아까 전에 이런 지점에서 뭐 2분의 1을 갖는다. 근데 0부터 1까지 최소값이 0이 되는 상황은 애초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y축 이런 식으로 있고 최소값을 이런 극소값 같은 형태에서 가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연히 조금 원점이 지나는 형태처럼 보이는데 요렇게 되는 형태. 이런 지점에서 최소값을 0을 갖는 지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얘가 2분의 1 되는 지점이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K도 있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0부터 어차피 1까지 구간에서 최소값이 0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괜찮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애초부터 0에서 원점이 이렇게 지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0부터 1까지 최소값이 이제 원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극소에서 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 구간의 양끝점 그 중에서도 이 0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에서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따져서 될 수 있는 값을 추리자라는 소리예요. 자, 뭐가 조금 더 편해요? 요거부터 갈까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은 f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0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아까 우리 세팅해 놓은 거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이네요. 플러스 2분의 1 걔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k제곱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 되는 거니까 k값은 뿔망 뭐가 되죠? 뿔망 루트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K는 1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때 K값은 얼마다? 이때 K값은 루트 2분의 1 다시 여기서 2분의 루트 2가 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그쵸? 0과 1 사이에 있기도 하고 문제 조건 다 만족해요. 요걸로 정답을 바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될까? 안 되겠죠? 네, 일단 그래도 갈게요. 자, 우리 우연히 지금 쌤이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단번에 갔는데 실제로 이 상황은 여기서 극소를 갖는 지점인 거니까 극소를 갖는 지점은 F'이 뭐 되는 거 0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F'X를 한번 구해보시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옆에 지울게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1 이렇게 되겠다. 맞죠? 2분의 1 상수거니까 날아갈 것이고 그래서 걔가 뭐 되는 거 얘가 0 되는 지점이 될 거야. 그러면 갖다 집어넣어주면 x-k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묶어주면은 2x-2 플러스 x-k 얘가 0. 그래서 그 지점에 x는 k 아까 극대 갖는 요 지점에서 하나 나왔고 우리가 찾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x가 뭐 되는 거?
3x가 2 플러스 k가 되는 거. 따라서 x는 뭐가 되겠구나. 얘는 3분의 2 플러스 k가 바로 요 지점이 우리가 찾는 극소를 갖는 요 지점이죠. 그쵸? 그래서 f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극소값이 얼마다? 걔가 바로 0이야. 그거 주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 계산하는 거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 아까 선생님이 3차 함수, 우리 이과 학생들 3차 함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다면 사실 저 계산을 안 하더라도 바로 갈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접하고 있고 만나고 있죠. 그러면 이 극소를 갖는 지점은 몇 대 몇? 2대 1 내분점 지점이 된다. 그래서 3분의 2 플러스 k 사실은 바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그거 몰라요. 계산할 거야. 그럼 계산하세요. 네, 여기 갈 건데 그럼 f에다가 3분의 2 플러스 k 다시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통분을 할까? 2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3k 전체 제곱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 플러스 k 갖다 집어넣고 1 빼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겠네. 계산 좀 예쁘게. 그러면 3, 3, 9, 3, 27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2죠. 그러면 사실은 2에 1 마이너스 k 요거의 제곱이다. 요 분자만 지금 선생님 갖고 온 거야. 그쵸? 그래서 그거 제곱해주게 되면은 4배 k-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k-1이 한 개 더 있네. 그러면 세제곱. 오, 걔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좋아요. 네. 세제곱 나왔습니다. 그럼 k-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8분의 17 어쩜 이렇게 세제곱 예쁠까? 그쵸? 그래서 k-1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나. 끝났네. 따라서 k값 얼마네? 마이너스 2분의 1 말도 안 되지. 열심히 계산했는데. 왜? k값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말도 안 돼요. 그쵸? 우리 아까 가족권에서 그래서 그 가족권, 그 값을 갖는 그 상황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네. 따라서 사실 이거 바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네. k가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였었구나. 그러면 마지막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분의 루트 2야. 우리 뭐 구하고 싶다고? F2 구하고 싶다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가세요. 그래서 F2 넣어주시면 네, F2 넣어주시면 빨리 답을 구하고 싶은데 통분시킬게요.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통분도 4분의 16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2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 40인 거니까 약분하면 5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끝! 그래서 A 값은 얼마고 A 값은 5가 될 것이고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제곱해주면 25 더하기 4가 돼서 우리의 정답은 29가 되겠구나 라고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쌤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한 편이긴 한데 사실 이 30번 문제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너무 자주 등장했던 소재예요. 더 어렵게도 나왔었습니다. 쌤이 연결한 링크 꼭 풀어보는 거 약속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쌤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2021학년도 우리 사관학교 가형 30번 문제 쌤이 링크 걸어놨습니다. 네, 그 문항이랑 같이 좀 연결지어서 풀 수 있다면 이 문제 방금 우리 첫 번째 풀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것까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추론 과정이 요구가 됩니다. 추론 과정이 요구가 된다는 얘기는 실제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시험 상황에서 어떤 또 그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풀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컨디션이 좋고 수학 자신 있어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일단 수학 공부라는 상황에서는요. 일관된 풀이법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런 일관된 풀이 방법을 갖고 있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컨디션이든 항상 수학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익숙하게 또 연습하면 좋은 거니까. 우리 이 가족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0과 1 사이에서 g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가 3개가 되고
그때 값이 모두 동일하다. 자, 요 과정을 이제 어떻게 좀 빠르게 추론해낼 수가 있을 거냐면은 GS 함수를 잘 보시면 얘는 합성 함수죠. 그쵸? F라는 함수는 3차 함수고요. 이 안에 있는 함수는 사인 제곱 파이 x라는 그래프가 돼요. 아까 그래프에도 살펴봤지만은 요거 합성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합성 함수 그래프, 쌤이 2021학년도 사관 과형 30번에서도 합성함수 그래프 해설을 한번 풀어봤었어요.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일단 사인 제곱 파이 x 그래프를 가지고 옵니다. 네, 요 그래프 뭐 y 함수라고 둘까요? fg h 있어요? h 없어. hx 함수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fx 함수는 누가 될 거냐면 얘가 이제 3차 함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극대가 되는 개수가 0과 1 사이에서 3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추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극대 개수를 갖는 형태의 3차 함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f에다가 hx 그래프 요거 지금 합성한 거를 그려볼 것인데 이 f 입장에서는 다시 hx의 무슨 값이 치역값과 y값들이죠. y값들 자체가 f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hx 그래프를 좀 한번 보시면 자 0과 1 사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실제로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0과 1 사이를 절대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사인 함수 주기가 2파인데 앞에 파이 나눠져 있으니까 주기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제곱이 되기 때문에 값들이 0과 1 사이에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시작합니다. 자, F 입장에서 이 HX는 항상 뭐랑 뭐를 벗어날 수 없어요? Y값이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F 입장에서도 0과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가운데 얘가 바로 대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2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증가하는 형태에서 그다음에 감소하는 형태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0과 2분의 1 사이에서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것인데 그때는 요 hx 함수가 어디서 출발을 해가지고 y값 있는 거예요. 이제는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1까지 가죠. 자, f가 이제는 정의역의 값으로 읽는 거야. hx가 0에서 1까지가 그 f 입장에서는 hx의 함수값이 y값들이 정의역 원소로 오는 거죠. 정의역의 값으로, 범위로. 그 f 입장에서 0과 1 가지고 올 거예요. 0과 1을 가지고 올 건데 0과 1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반대편 똑같아요. 절대 극대값이 3개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극대가 3개가 되려면은 0과 1 같은 게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극대를 일단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0이 이런 데 있고 1이 뭐 이런 데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우리가 아까 그려낸 0과 2분의 1 사이에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지금 극대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쵸? 또 갑니다. 2분의 1부터 1까지는요. 사실 대칭성을 알면 바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때는 hx 함수가 어디서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떨어집니다. 맞아요. 다시 hx가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 그럼 f 함수 입장에서는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는 그래프를 그려줄 것인데 그 그래프가 이렇게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면은 이 그래프를 뭘 해주면 되냐면 반전시켜서 그려주시면 돼요. 반전 데칼코마니 그럼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 모양을 여기 와가지고 0과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우리가 원하는 0과 1 사이에서 극대가 몇 개? 3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심지어 그때의 극대값이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했으니 이때 이렇게 지금 만들어줄 수 있겠죠. 같은 라인에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다면 사실 GS 그래프 개형의 형태를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었다. 네, 이 방법을 쌤이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 비율관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비율관계 1대2 이제 이용해가지고 C 세팅 하시고
그러니까 솔루션 1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그거의 계산 방법에 맞게 풀이를 해 나가시면은 굉장히 그때를 갖는 요상을 찾는 게 단축될 수가 있겠죠, 시간이. 네, 하지만 이 방법도 기억하지만 우리 정석적으로 가는 솔루션 1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든 항상 풀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무기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도 참고로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